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협의 휴진 결정에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등 영남 8개 지역에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발령된 건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에 간편한 보조장치를 달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영상이나 입력된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똑같은 음성을 구현해내는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정치 성향까지 따라하는데 딥페이크 전화 같은 오용 사례도 있어 활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협이 앞서 진행한 투표에는 전체 유효 회원 가운데 63%가 참여했고 그 가운데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은 지역 필수 의료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정부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료농단의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와 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대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이 대한의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 휴진 계획을 비판하며 철회하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과 의협의 휴진 결정은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싸우지 말고 전공의들에게 즉각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의사단체와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고 전공의가 부족한 의사의 대체자가 아닌 수련 전공의로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등 영남 8개 지역에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일가량 빠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고 체감온도가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을 지속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대구의 낮 기온이 월요일 33도, 화요일과 수요일은 34도까지 치솟겠고 경북 경산은 월요일 34도, 화요일은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서울도 30도를 웃돌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에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며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미 남서부에서도 섭씨 5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야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북부 호수 주변에 소금처럼 하얀 띠가 잔뜩 밀려와 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호수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한 겁니다.
es muchísima menos cantidad de agua la que existe en esta laguna, por lo tanto, menos capacidad de carga para todos estos peces y pues quedan fuera y 현지 당국은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턱혈을 뿌리며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국적인 물 부족까지 겹쳐 소와 같은 가축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Y las vacas que están mirando ahorita ustedes aquí se han estado muriendo por falta de alimento, la sequía, se enferman, ya no los puede recuperar uno. 현재 멕시코 국토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멸종위기종 원숭이 수십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에서도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로 지난 1996년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 라스베이거스도 43.9도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전국 유세를 제기한 트럼프 지지자 1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pul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현지 기상청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미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도시 숲에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루인 이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태 조사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강원도 강릉 도심의 작은 숲. 단풍나무에 눈망울이 큰 작은 야생동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하늘 다람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중고등학교 인근 숲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가 발견됐습니다. 깃털이 무지개처럼 화려한 팔색조는 도시에선 거의 보기 힘든 여름 철새입니다. 도시 숲이 난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환경모임 회원들이 배설물과 발자국 등 야생동물 흔적을 찾아다니며 생태 조사를 합니다. 이제 족제비덩인데 기후위기 속 도시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멸종위기 동물이 더 많이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같이 고민해보는. 하지만 대부분 도시숲에서는 어떤 동물이 얼마나 사는지 기본적인 생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은 개체 수로 계속 교배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근친 교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근친 교배로 인해서 유전자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국에 조성된 도시숲은 2,600여 곳. 야생동물과 인간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에 대한 생태 조사와 함께 자연 휴식 연재와 생태축 연결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고라니가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도시개발로 갈 곳을 잃어 사람이 많은 곳에 나타난 건데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딸을 태우고 왕복 9차선 대로를 운전하던 이성용 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마터면 대로 한복판을 횡단하던 고라니를 칠 뻔한 겁니다. 차량이 서 있는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깜짝 놀랐죠, 저희도. 여기에서는 산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다칠까 봐 좀 조마조마했어요. 같은 날 고라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천 근처에도 나타났습니다. 풀 먹다가 다시 또 다 나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시까지 봤나? 산지나 국도에서 주로 발견되던 고라니가 도심에 출몰한 건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고라니가 나타났다는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이 다가오고 번식기를 거치면서 활동량과 개체수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또 급격한 도시화로 포식자와 서식지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녹지 연결로를 마련해 왔는데 아무래도 동물보다는 사람 이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의 연결로들을 직접 살펴보니 야생동물이 다니기엔 부실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많은 야생동물을 위해 통로에는 조명과 소음을 차단할 구조물이나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도로변에 울타리만 쳐져 있는 곳이 많아 동물들이 안심하고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은 대부분은 야행성이에요. 조명이에요. 야행성. 서식 특성상. 그럼 걔네한테 이 조명을 해줘야. 전문가들은 도심을 넘어 더 큰 규모에서도 야생동물의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녹지에서 하천, 그다음에 그 하천이 다시 녹지로 갈수록 서울시를 방사형으로 다 연결해 줘야 돼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해서 자신이 세상을 뜬 뒤에도 가족이 남편,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을 두고 딥페이크 등 음성 복제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최신 개봉 영화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 AI로 복원한 영상통화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 그 시기에는 우리가 누구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가 분명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20, 30년 뒤를 생각하면서 AI의 발전 속도를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상상은 어쩌면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암 환자인 보머 씨는 훗날 홀로 남을 아내가 덜 외로울 수 있게 목소리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Hallo Annette, es ist schön, dich hier zu treffen. Wie kann ich dir helfen? 문장 300개를 녹음하면 AI가 이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업체는 여기에다 보머 씨의 성격과 인생, 정치관까지 담아서 단순히 음성을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구상입니다. Es ist eher gedacht als eine Memoire, die ich hinterlasse und die Schubladenanalogie ist gut. Die kann an die Wand oder in die Schublade. 뇌종양으로 잃어버린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녹화했던 15초짜리 영상을 토대로 목소리를 되살렸습니다. 말하려는 문장을 앱에 입력하기만 하면 자기 목소리로 커피 주문도 척척 할 수 있습니다. What can I get for you? Hi, can I get a grande iced brown sugar oat milk shaken espresso? 그러나 진화한 기술이 장밋빛 미래만 낳는 건 아닙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목소리를 그대로 본뜬 딥페이크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개발사 오픈AI도 오용 우려를 의식해 음성 복제 도구 보이스 엔진 일반 배포는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애플 AI 시스템의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운영체제에 적용될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10일 개막하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의 플랫폼과 앱 전반에 걸친 AI 기능의 테스트 버전을 제공할 거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또 챗 GPT 같은 챗봇을 구동하기 위해 오픈 AI와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다만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기능보다는 AI 기반 요약과 답변 제안, 음성 비서인 시리 업그레이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용자에게 새로운 AI 기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거라고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관 운영한 AI 상담 서비스를 납세자 문의가 많은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등으로도 확대하는 업무를 총괄합니다. 일선 세무서의 전화 문의와 관련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 상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AI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AI가 세상과 삶을 빠르게 바꾸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만큼 불안감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기술은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안전 표준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올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이 때문에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 mean,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grows smaller with each passing month. Eventually,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will be less than 1%.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인간 멸종을 가져올 것이란 극단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내놓은 경고입니다. AI가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완화하려면 관련 업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공동 관리하려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활용 같은 실존적 위협에 대해 협의하는 비공개 회담을 열었습니다. AI 발전의 논란 세계는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ransforming its potential into reality requires AI that reduces bias, misinformation, and security threats instead of aggravating them.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책임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We are the AI generation, and this is our moment, and it's our responsibility to write the next chapter in the great story of humanity and technology. AI가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어려운 숙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도입되고 있죠.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줘서 좋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래된 농기계에 간편한 보조장치만 달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가득한 논에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양기 스스로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농민은 모판만 채워줍니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트랙터도 핸들 조작 없이 메마른 땅을 일정하게 고릅니다. 농기계에 부착된 자율주행 보조장치 덕분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고 작동 자체도 버튼이 몇 개 안 돼요. 주행 보조를 쓰면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장치는 농지의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이나 스위치를 통해 자율주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구입하실 필요 없이 농기계에 자율주행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고요. 2명 필요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명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의 절감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민간 기업을 통해 전남과 전북 천여 개 농가에 보급하고 동남아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없이 주행과 작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농촌의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셀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여름에도 딸기 수확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우스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지하수 활용 순행식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딸기 농장. 보통은 딸기 농사를 접을 시기인 5월의 끝자락인데 이곳에서는 아직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비결은 순행식 냉난방 기술.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뒤에 차양막과 물 분사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딸기 수확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찬바람이 모여 있는 곳에 침범을 못하고 찬 공기는 찬 공기대로 모여 있다가 더워지면은 올라가고. 더 좋은 건 냉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 항상 15도가량을 유지하는 지하수를 열원으로 쓰기 때문에 공기나 지열을 활용하는 기존 기술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때 15도의 열을 흡수해서 이용하니까 30도 편차가 있고, 또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도 35도가 올라가는데 지하수는 연중 15도니까 20도 편차로 효율이 엄청 높게 잘 나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는 최소 70%에서 최대 90%였습니다. 네, 순행식 냉방기를 쓰고 있는 이 딸기 농장의 현재 온도는 23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냉방기를 사용하면 7월까지 딸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만 나오면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순행식 냉난방 시설. 우리나라 시설 재배 하우스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냉난방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4년 전에 개발된 이 냉난방기는 현재 전국 70여 시군에 600대가량 설치되어 있는데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앞으로 설치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제주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죠. 하지만 종자 퇴화 문제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기존 땅콩의 약점을 보완한 신품종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 우도입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 외에도 우도엔 땅콩을 활용한 커피나 아이스크림, 각종 과자류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작은 크기와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같은 품종만 재배하다 보니 종자가 퇴화해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하다 보면 이 농사한 보람이 없더라고, 썩어버리니까. 수확하면 이 수량이 없어요. 농정당국이 8년여의 연구 끝에 우도 맞춤형 신품종 우도올레 1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수확량이 15% 이상 는 것은 물론 땅콩의 풍미가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해졌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올레산 함량이 100g당 40.2g으로 재래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산패까지 걸리는 시간도 재래종보다 8배 이상 길어 저장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땅콩 줄기가 짧아져 기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래종에 비해서 가지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수확 시 그런 가지들의 엉킴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재배 편의성도 높인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우도올레 1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까지 시범 재배를 한 뒤 내년 우도 땅콩 농가에 100%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음력 5월 5일 단오가 지나자마자 예년보다 빠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있어서 더위 대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을 찾게 되죠.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하면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동네마다 마련된 무더위 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